저는 이선희입니다. 올해 58살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시어머니 각순자 씨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려드리는 것이 제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죠. 선희야, 이 미역국이 왜 이렇게 짜? 어제도 말했잖아. 싱겁게 끓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국간을 다시 맞춰드리러 갔어요. 순자 씨는 84세의 고령이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끓여드릴게요. 그래, 빨리 해. 아침약 먹을 시간이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30년 전 20살 중반의 새댁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시어머니께 대든 적이 없어요. 남편 민수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고 저는 그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순자 씨는 늘 가난을 한탄하셨어요. 우리 집은 돈이 없다가 입버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참고 일했어요. 선희야, 시누이 미영이가 또 돈 달라고 하네. 어떻게 좀 해봐. 시누이 박미영 씨는 55살인데도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직장도 자주 바꾸면서 늘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번 돈으로 도와드려야 했죠. 알겠어요, 어머니. 저는 제 통장에서 50만 원을 빼서 시누이에게 전했습니다. 이미 몇 번째인지 세기도 어려워요. 제 노후 자금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 씨가 또 불렀어요. 선희야,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택시비 좀 줘. 네, 어머니. 저는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드렸습니다. 순자 씨는 받으면서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요즘 택시비가 얼마나 비싼데 정말 살기 힘들어. 그날 저녁 남편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응, 고생했어. 민수는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또 택시비를 달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더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30년간 번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저희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는 이 낡은 아파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어요. 큰아들 상훈이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지만 저희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늙어서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선희야, 물 좀 갖다 줘.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물을 갖다 드렸어요. 순자 씨는 물을 받아 마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죽으면 다 편해질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나도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순자 씨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순자 씨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갔어요. 순자 씨가 침대에서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당황해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도 급히 연락했어요. 순자 씨는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뇌졸중 초기 증상이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고령이신 만큼 간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저녁에만 잠깐 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우이 미영 씨는 아예 연락도 잘 안 받았어요. 병원 간병실에서 순자 씨를 돌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에도 두세 시간마다 깨서 살펴봐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순자 씨가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야? 네, 어머니. 쓰러지셔서 모시고 왔어요. 순자 씨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선이야, 우리 집은 괜찮지?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 들러서 확인하고 있어요. 내 방은 건드리지 말아라. 알겠지?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방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실까? 30년 동안 순자 씨 방은 항상 제가 청소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내일부터는 죽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선이야, 너도 며칠째 제대로 못 쉬었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아직 불안해하세요. 그래도 너 몸도 소중하잖아. 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고생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자꾸 잠꼬대를 하셨습니다. 안 돼. 금고는 누구도. 금고?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다시 조용해지셨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순자 씨 방에 금고가 있다고요? 30년 동안 청소하면서도 본 적이 없는데.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죽도 잘 드시고 말씀도 또렷하셨어요. 선이야, 고생이 많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너는 정말 고마운 며느리야.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상하게도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순자 씨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순자 씨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걸까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젯밤들은 금고 얘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순자 씨가 입원한 지 닷새가 지났을 때였어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간병을 하다 보니 집안일이 밀렸습니다. 순자 씨가 낮잠을 주무시는 사이에 저는 잠깐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잠시 집에 다녀올게요. 청소 좀 하고 올게요. 응, 조심해서 가라. 집에 도착하니 일주일간 비워둔 티가 났어요. 먼지가 쌓여 있고 화분들도 시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부엌, 제 방까지 깨끗이 치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 씨 방에 들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청소했을 텐데 며칠 전 방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환기도 안 된 방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 같은. 저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침대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몸을 구부려 자세히 보니 작은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평범한 열쇠가 아니라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이 열쇠가 뭘까? 순자 씨가 잠꼬대로 말한 금고,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 열쇠가 금고 열쇠일까요? 저는 방 안을 살펴봤습니다. 옷장, 책상, 화장대.
평소 늘 보던 가구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옷장이 이상했어요. 옷장은 벽에 딱 붙어 있었는데 벽과 옷장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옷장을 조금 밀어봤어요. 어라? 옷장이 생각보다 쉽게 움직였어요. 뒤로 밀자 벽에 작은 문이 나타났습니다. 숨겨진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도 몰랐던 비밀 공간이 있다니. 저는 손에 쥔 열쇠로 그 문을 열어봤어요. 이게 뭐야? 문이 열리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통장이 수십 개, 부동산 서류들, 그리고 현금 뭉치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5억. 통장 잔액이 5억이 넘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3억, 세 번째는 7억.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부동산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2채, 상가 건물 1동. 시가로 따지면 수십억은 좋게 될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뭐야?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30년 동안 우리 집은 가난하다고 했던 순자 씨. 제가 파트타임으로 번 돈까지 생활비에 보탰던 그 세월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깨셔서 자꾸 찾고 계세요. 아, 네. 바로 갈게요. 저는 서둘러 금고를 정리했습니다. 통장 몇 개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순자 씨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민수는, 신우이 미영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병실에 도착하자 순자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선이야, 어디 갔었어? 집에 청소하러 다녀왔어요. 네, 내 방은 건드리지 않았지? 순자 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어머니,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저를 속여온 순자 씨, 그리고 아마도 저만 모르고 있었을 이 가족의 비밀.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순자 씨는 깊이 주무셨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금고 안의 통장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십억의 재산, 30년간 저를 속인 거짓말.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그 통장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아니, 애초에 그 돈이 정말 순자 씨 것인지. 선이야, 일어나야지. 순자 씨의 목소리에 깨어났어요. 벌써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순자 씨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아침죽 드세요. 응, 고맙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조용히 죽을 드셨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분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노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수십억을 숨긴 채 연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점심시간쯤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선이가 잘 돌봐줘서. 민수는 제게도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민수를 보면서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남편도 어머니의 재산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보, 잠깐 나와봐. 저는 민수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재산 상황을 좀 알아? 재산. 무슨 재산을 말하는 거야? 민수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머니가 숨겨둔 돈 같은 게 있을까 해서. 선이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데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도 부족한 상황이잖아. 민수의 반응을 보니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정말 뛰어난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응.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어머니 병원비 걱정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민수는 제 어깨를 토닥여주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저 혼자만 이 비밀을 알게 된 걸까요? 그날 오후 신우이 미영 씨가 병문 안을 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미영아, 와줘서 고맙다. 언니, 고생 많아요. 미영 씨는 저에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저는 미영 씨도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미영 씨, 요즘 생활은 어때요? 그냥 그럭저럭이요. 일은 구했어요? 아직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미영 씨는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새 핸드백과 비싼 화장품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예쁘네요. 새로 산 거예요? 미영 씨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거요? 친구가 준 거예요. 친구가? 네, 안 쓰는 거래서. 저는 미영 씨의 반응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이 사람도 순자 씨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미영 씨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내일 또 올게요. 응, 조심해서 가라. 미영 씨가 나간 후 순자 씨가 저를 부르셨어요. 선이야, 미영이에게 당분간 용돈을 주지 마라. 네, 그 애가 요즘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같아. 교육이 필요해. 저는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미영 씨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던 순자 씨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온 가족이 저만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저만 우연히 알게 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순자 씨는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평온한 얼굴로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 씨가 입원한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퇴원 허가를 내주셨어요. 큰 문제 없이 회복되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실 수 있어요. 정말 고생 많았구나, 선이야. 순자 씨는 기뻐하셨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비밀스러운 금고와 마주해야 했거든요. 아직도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집에 도착하자 순자 씨는 제일 먼저 자신의 방으로 가셨어요. 저는 뒤따라가며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내 방. 정말 아무도 안 건드렸지? 네, 어머니. 그냥 환기만 시켰어요. 순자 씨는 방 안을 꼼꼼히 둘러보셨어요. 특히 옷장 쪽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발견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다. 선이야, 앞으로도 내 방은 내가 직접 치우마. 너무 수고스럽게 하지 마라.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이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방 청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뭔가를 숨기고 계신 거였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집이 좋으시죠? 응. 역시 집이 최고야. 선이야, 정말 고생 많았어. 열흘 동안 간병하느라. 민수가 제 어깨를 만져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도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평소처럼 순자 씨가 좋아하시는 재료들을 샀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도 결국 제가 번 거였고, 순자 씨는 수십억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생활비 한 푼 내놓지 않으신다는 걸.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순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선이야, 미영이가 또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어머니께서 판단하세요. 그래, 당분간은 주지 말자. 그 애가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 저는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미영 씨에게 무조건 돈을 주라고 하셨을 텐데, 혹시 제가 금고를 발견한 걸 눈치채신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순자 씨께 물어보기로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뭘? 혹시 저희 집에 제가 모르는 재산 같은 게 있나요? 순자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요. 만약에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선이야, 우리 집에 무슨 재산이 있겠니? 이 낡은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순자 씨는 평소와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 같은 건 어디 있어요? 통장. 그런 건 없어. 있어봤자 용돈 조금.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본 통장들은 수십억이었거든요. 저는 순자 씨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그날 밤, 순자 씨가 잠든 후에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금고를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어요. 순자 씨는 깊이 주무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장을 밀었어요. 금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열쇠도 똑같은 곳에 있었고요. 저는 다시 한번 통장들을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역시 숫자는 착각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수십억의 돈이 순자 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부동산 서류를 보니 강남의 아파트 2채 외에도 상가 건물과 토지까지 있었어요.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0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30년 동안 가난하다며 저를 부려먹은 순자 씨. 제가 파트타임으로 번 돈까지 생활비로 받아가신 순자 씨. 그분이 실제로는 100억대 부자였던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순자 씨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친구의 미영 씨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언니, 어머니는 주무고 계세요. 왜요? 미영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에게 속삭였어요. 언니, 이번 달 용돈 좀 부탁해요. 어머니께서 당분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왜요? 미영 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험 삼아 물어봤습니다. 미영 씨, 어머니 재정 상황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어머니가 평소에 어디서 용돈을 마련하시는지 궁금해서. 미영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연금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금만으로 우리 생활비까지 대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언니가 버시는 돈도 있고. 그때 순자 씨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미영아,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어머니. 그래, 선이야. 미영이랑 차 좀 끓여줘.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거실에서 나누는 순자 씨와 미영 씨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이. 미영아, 요즘 돈을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필요한 게 있어서 당분간은 참아라. 선희 앞에서
돈 얘기하지 말고. 왜요? 언니한테 뭐가 문제인가요? 그냥 요즘 이상하게 돈에 대해 자꾸 물어봐. 저는 차를 들고 나가면서도 계속 들었어요. 혹시 언니가 뭔가 알아차린 건 아닐까요? 설마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 당분간은 조심하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미영 씨도 순자 씨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민수는 어떨까요? 차를 내놓으면서 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드세요. 고마워. 선이야. 미영 씨와 순자 씨는 자연스럽게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들어왔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여보, 당신도 혹시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 또 그 얘기야? 선이야,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해? 민수의 반응을 보니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정말 뛰어난 연기를 하고 있거나 그냥 미영 씨가 자꾸 용돈을 달라고 해서 미영이 일도 없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요즘 미영 씨 옷차림이나 가방 보면 뭐? 미영이가 뭔가 샀어? 민수가 관심을 보이는 걸 보니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뻐 보여서.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순자 씨와 미영 씨만이 이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와 민수는 30년 동안 속아서 살아온 거라는 걸. 새벽에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갔다가 순자 씨 방 앞을 지나치는데 안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아, 나야. 응. 선이가 자꾸 이상하게 굴어. 혹시나 해서. 알겠어. 당분간은 조심하자. 순자 씨가 새벽에 미영 씨와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저는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인한 떨림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든 이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제 나름의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공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속아왔다면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순자 씨의 모든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저는 밤마다 순자 씨가 주무실 때를 기다려 금고의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모든 통장과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정리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예금 총액만 15억,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 2채와 상가 건물 3동, 그리고 경기도 일대의 토지까지.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5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순자 씨 것일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순자 씨가 어떻게 이런 거에게 재산을 모으셨을까? 혹시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일까요? 그 의문은 며칠 후에 풀렸어요. 금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발견했거든요. 그 서류들을 보고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시아버지 명의였다가 순자 씨 명의로 이전된 거였어요. 그런데 유산 상속 서류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민수와 미영 씨에게도 상속분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재산이 순자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떠보고 상속 관련 정보도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순자 씨가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 상속 서류를 조작해서 모든 재산을 독차지한 거였어요. 민수와 미영 씨는 정당한 상속분을 받지 못한 채 속아온 거였죠. 아니, 미영 씨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민수만 모르는 건가요? 그날 저녁 저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됐어요? 유산 별로 없었어. 어머니가 다 정리하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선이야, 왜 자꾸 그런 걸 신경 써?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셨을 거야. 민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빼앗긴 채로 살고 있다는 걸.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순자 씨는 단순히 저만 속인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친아들까지 속이고 재산을 독차지한 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더 찾았어요. 순자 씨와 미영 씨가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습니다. 금고 한편에 숨겨져 있었는데 내용을 보고 경악했어요. 미영아, 선유와 민수에게는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 우리만의 비밀이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언니는 워낙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할 거예요. 민수도 마찬가지야. 그 바보 아들은 평생 모르고 살 거야. 그럼 제 몫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죽으면 다 내 것이 될 거야. 편지를 읽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순자 씨와 미영 씨는 처음부터 공모해서 저희 부부를 속인 거였어요. 그리고 미영 씨는 순자 씨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계획이었던 거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됐습니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먼저 저는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은행 대여금고를 빌려서 사진과 서류 사본들을 넣어뒀어요.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무효 소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민수의 정당한 상속분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순자 씨와 미영 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30년간 저를 바보로 만든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드디어 제가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왔어요.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족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민수가 집에 있고 미영 씨도 순자 씨를 보러 온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 회의를 좀 하고 싶어요. 무슨 회의? 민수가 물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순자 씨와 미영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왔어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가난하다는 말씀에 제가 번 돈까지 보태가며 살았죠. 선이야, 갑자기 무슨... 순자 씨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봉투에서 통장 사본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영 씨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어머니 방에서 찾았어요. 숨겨진 금고에서요. 민수가 통장들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어머니 통장이에요? 잔액이 5억, 7억? 응. 이게 다 뭐야? 민수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가난한 척하면서 우리를 속이셨어요. 실제로는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서요. 수십억? 네. 부동산까지 합치면 50억은 넘을 거예요. 민수가 순자 씨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순자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선이가, 맞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미안하다. 민수야. 저는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어요. 그리고 이 재산의 대부분은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이에요. 본래는 민수 씨와 미영 씨에게도 상속분이 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서류를 조작해서 독차지하신 거예요. 뭐라고? 민수가 소리쳤어요. 저는 상속 관련 서류들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우리를 속인 거죠. 모든 시선이 미영 씨에게 쏠렸어요. 미영 씨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30년 동안 우리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번 돈까지 받아가면서 가난한 척 연기하신 거예요? 이영 씨 용돈까지 제 돈으로 주게 하면서요?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상속,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소송? 민수가 놀랐어요. 네. 당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상속분을 찾아드릴게요. 그때 순자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어요. 선이야, 제발, 용서해다오. 어머니, 30년간 정말 잘못했다. 너를 이용한 게 잘못이었어.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민수에게 내밀었어요. 여보, 이것도 서명해 주세요. 이혼. 선이야, 갑자기 왜? 30년간 어머니 편만 들었잖아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무시했고요. 그건 나도 몰랐어. 이제 알았으니까 좋잖아요. 당신 몫을 찾아서 어머니, 미영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어요.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30년간 참고 살았으니 이제 제 인생을 살겠어요. 선이야, 가지 마. 민수가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참, 모든 증거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어요. 소송 준비는 이미 끝났고요. 변호사 선생님께서 연락드릴 거예요. 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3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얻어둔 작은 원룸으로 향하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큰아들 상훈이에게도 이미 모든 상황을 설명해뒀고 그 아이는 저를 지지해준다고 했거든요. 엄마, 30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상훈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소송이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민수의 정당한 상속분을 찾아주는 소송이었죠. 저는 민수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저처럼 속아온 피해자였으니까요. 한 달 후 순자 씨와 미영 씨로부터 합의 제안이 왔어요. 재산을 민수와 분할하고 저에게는 30년간의 헌신에 대한 보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을 뿐이었어요.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평생의 꿈이었던 일이었죠. 선의의 작은 쉼터라는 이름으로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제 의지로 하는 일이었고 손님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들이 좋았습니다. 6개월 후 민수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선이야,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그래도 너를 보호해주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혹시 우리 다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요. 민수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붙잡지 않았어요. 순자 씨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순자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장례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미영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이제 됐어요. 모두 용서해요. 저는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원망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저는 62세가 됐어요. 늦은 나이지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해요. 가끔 젊은 며느리들이 카페에 와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줍니다. 참기만 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도 소중해요. 30년을 참고 산 제가 하는 말이니까. 그분들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서 살지 않아요.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제 인생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햇살이 비치는 카페에서 저는 오늘도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이제야 찾은 제자리에서 진짜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요.